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입니다. 자, 오늘은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독자분들 외에도 문자로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주가를 보게 되면, 연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8만 원이라는 주가, 2000년도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거는 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근거일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상당 부분 조정이란 이유에 2016년도에 코스닥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갔었던 가격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큰 재미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만일에 이때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최고점을 갱신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향후에 어느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인가, 또는 조정의 기회를 줄 것인가, 이 영상에 다 녹여낼 테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영상을 분석을 하고 여의도 회의 갔다 오다 보니 상당히 목이 많이 쉬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가가 상당 부분 신고가 부근대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매번 제가 루틴처럼 말씀드리는 건 이 기업이 몇천 원짜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3,600억 정도, 오늘 상승분을 감안을 하면 대략 4천억 비슷하게 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주주 김호선 씨 외 사인이 30% 지분을 들고 있는데 나머지 유통직수 70%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70%인데도 주가가 이렇게 버티고 추가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 중에서 1번이 뭐라고 했죠? 웬만하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 자, 그러면 3,600억이면 크진 않다고 봐도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한 중형 정도 되는 스몰캡 기업이다. 자, 1번 사항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웬만하면 실적이 증가되는 기업이면 좋다. 다만 90점짜리 기업은 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90점을 맞는 삼성전자는 92점을 맞아도 실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적자 기업, 쉽게 말해서 30점 맞던 애들이 70점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대감이 증폭이 되게 되죠. 아, 얘가 대학을 못 갈 줄 알았는데 대학 보낼 수 있겠어. 자, 똑같은 겁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요소는 뭐라고 했죠? 영속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와 맞고 있느냐, 이 세 가지만 점검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의 트렌드 일부를 쫓아가면서 수익 또는 방어를 하면서, 그리고 시장이 오를 때 또는 업종이 선별적으로 갈릴 때 그 업종에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남들이 힘들 때 웃으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생기죠. 자, 보시게 되면 뭐 하는 기업이냐, 기업을 알아야 되겠죠. 의류 부분과 모바일 부분으로 나뉜다. 사실 제쳐 두겠습니다. 모바일 부분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류 산업 부분 중에서 스노우파크 어페럴을 보유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의류 신발 제조 유통을 한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뒷부분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캠핑 레저에 초점을 맞춰 있다.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는요, 등산복을 저희가 이제 입고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시기에 보통 등산복 업체들이 호황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레깅스 때문에 레깅스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 부분 1년 동안 10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었던 게 사실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는 캠핑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국내 및 코로나 이후에도 외국에서도 캠핑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 기업 자체가
이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그 대만이란 나라에서도 외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놀라지 마십시오. 매출액이 160억에서 480억, 그리고 바로 직전 연도에 1100억. 심플하게 러프하게 잡으시죠. 그러면 8배 가까운 성장. 근데도 이것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올해는 최대 실적 10배 난 거에서 2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중요시 여겨라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성장세를 보라고 했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놀랍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10배 넘는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2배 넘는 상승. 그러면 2020년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까지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몇천 프로의 성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감성 코퍼레이션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히 보시게 되면 2020년, 18년, 20년 때 주가는 400원까지 가 있었고 이게 동전주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죠. 그리고 적자였죠. 근데 어떻게 됐죠? 2021년도에 흑자 전환하면서 2,000원대 넘어갔었죠. 자,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 후반기 들어서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끝인가 선반영인가 라고 했더니 2배를 또 성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0원에 있던 주가에서 이게 고평가가 아니구나, 3,000원이 마지노선이 아니었네 라고 해서 다시 멀티플을 2배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주가가 고평가 논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아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영상을 끊으시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이 종목이 오르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하지만 중간에 어떠한 시장이든 또는 어떠한 이 전환가액이나 기존에 있었던 매물들이 나오는 시기가 됐을 때는 당황스러워서 다시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발 늦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한 2분밖에 안 늘었어요. 네, 문자는 보내시는 건 좋은데 문자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중간중간 스팟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알람 설정하게끔 중간에 어떤 대화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가가 오르기 위한 요소의 실적은 이미 파악이 됐죠. 몇천 프로의 성장을 이끌어냈다라는 걸 봤고 시가총액이 3,600억이니 부담스러운 시총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랫동안의 적자 시즌 이후에 흑자 전환 이후 그리고 외적인 성장을 또 한 번 이뤄냈다는 겁니다. 즉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30점을 맞던 애가 한 60점 맞았어요. 너무 잘했다라고 했는데 얘가 90점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럼 어깨 토닥토닥 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90점을 맞고 나서 100점을 원하진 않아요. 90점을 맞고 나서 다시 70점을 가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90점이 그동안에 7년 동안의 성적을 못 냈던 기업이 3년 동안 이거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기업이 이제까지 돈을 못 벌어들였던 부분들이 다 부채로 남아있을 거예요. 또는 현금을 소비했던가.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 3년 내에 벌어들이는 자금으로 부채는 당연히 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열리죠. 그러면 왜 갚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자, 기업이 영속적일 때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부채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한 사이클만 무너지더라도 그 기업의 생존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즉 사업을 만일에 바이오가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바이오가 딱 끊겨버리게 되면 수주가 없어요. 사활을 걸었다가 안 됐을 때는 그 기업은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미 발행한 또는 빌렸던 사채는 갚아 나가고 어느 구간에서 새로운 소위 말한 금리가 낮은 걸 수도 있고 금리가 없는 교환 사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발행해서 새로운 이런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적 됐죠? 재무 건전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죠? 시가총액 별로 크지 않죠? 영속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트렌드와 부합하느냐?
라는 겁니다. 자, 주식이 만일에 바이오 업종이 너무 안 좋은데 이 한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의지할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캠핑이라는 건 저도 한 달에 3번 정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캠핑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의 트렌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합리적인 기사와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기업 분석한 거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느끼시는 게 없나요? 스노우피크 국내 사업권 보유하고 있고 4년 만에 체질 성공했고 매출 70억, 올해 1891억, 중화권에서 흥행 가능하다. 중화권이란 뭐냐? 중국하고 대만입니다. 자, 가장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잘 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1,000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더 성장한다. 이게 시장의 의견이다. 자, 쭉쭉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달부터 4,000원까지 4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일으키긴 했지만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쭉쭉 가게 되면 중국 진출 기대감.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반드시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똑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자, 시작입니다. 같이 외쳐보세요. 자, 일본의 스노우피크 본사가 19년도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죠? 자,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일본이라는 업체는요, 과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팬층이 많다는 겁니다. 만일에 어떠한 제품을 쓰기 시작한다면 1, 2년만 쓰고 그만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시장에 19년도에 진입을 해서 아까 봤다시피요, 2022년도부터 괄목할 만한 해외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팬층은 어떻게 된다? 적어도 오랫동안 그 제품을 쓰는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성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운영 자금을 확보해서 60억에 12, 이건 안 좋은 겁니다. 했는데 전량 매입했다.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어떠한 데서는 이걸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아니야, 그거 시장에 나와서 흘러갈 거면 내가 60억 정도는 사고 싶어. 그러면 본인들이 팔려고 하는 게 1,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겠다고 하는 어떠한 투자자한테 나한테 넘겨라, 내가 사주마. 아주 보기 힘든 거래 방식이긴 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자산운용사가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될 거다라는 1번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단서는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올랐는데 나는 주식에 대한 상승세를 보면서 수익을 낸다. 그건 당연한 거죠. 주식은 주식이 올랐을 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내서 이문이 많이 남으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주주들한테 배당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도 이제까지 잘 실적이 안 나와서 당신들한테 줄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예전에는요, 신문 폐지를 판매하던 회사였어요. 근데요, 우리는 이제 아웃도어 업체 캠핑 쪽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말을 붙을 정도의 회사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동안 기다려둔 주주들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일으켜 낼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과 더불어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동안 중국 쪽도 좋았어. 최대 시장이죠. 그리고 일본도 성공했어. 근데 일본은 어떻다? 한 번 쓰게 되면 1년, 2년 쓰는 게 아니고 적어도 팬층이 생긴다. 근데 마지막으로 일본과 가장 흡사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2의 일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은 사실 경제로 따지면 이제는 조금 하향 추세에 가 있긴 하지만 대만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상당 부분 신흥국 중에서 기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대만에도 들어가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본처럼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에 제 생각과 여의도의 생각을 같이 녹여내면 크다가 아니고 성공할 가능성이 99%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더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성장이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자, 너무 앞서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살짝 얼굴 보는 의미에서 스노우 파크 어페럴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자, 류승범을 모델로 하고 있죠. 이분이 20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오자마자 이 브랜드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상 쇼츠 팬트 그리고 이런 등산 용품, 캠핑 용품까지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 쭉쭉 나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감성 코퍼레이션은 어떤 기업인가? 이거는 제가 따로 블로그에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자, 어떤 기업인지 감을 잡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된다? 서초구에 자리 잡아 있고 스마트폰 사업 잊어버리라고 했죠. 의미 없습니다. 타겟은 뭐다? 캠핑 용품이다. 자, 타겟을 알아야 됩니다. 예, 주변을 보지 마시고 타겟을 봐야 됩니다. 자, 근거 있게끔 말씀드린 거는, 자, 모바일 사업 부분 잊어버리라고 했죠. 이유는 뭐다? 82%가 의류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부분별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의류 사업만 보자라는 뜻이었어요. 자,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면 중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인데, 자, 중국을 강조하고 있죠. 자, 뭔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자, 어떤 거죠? 명품에 대한 중국도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시장에서 결국은 명품 이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캠핑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할 경우 취미 수준의 캠핑 쪽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반면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애호감이 전문가 집단은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고집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누구다? 과거에 처음에는 아주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얘네들이 중저가 브랜드였다. 지금 뭐다? 명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들이 바뀌고 캠핑의 수준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팬층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일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통했었냐라고 했을 때 유니클로 이런 거 싫어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한다? 일본이나 기타 외국 제품보다는 국내에 있는 명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네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실적에 녹아져 있는 거고, 그래서 6,000% 넘는 성장을 했다. 6,000% 들어보셨어요? 6,000%? 예? 6,000%라는 거를 듣기 힘들어요. 예? 10원에 사서 얼마에 팔아요? 6,000%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성공은 일단 돼 있고, 그리고 명품을 판매하고 있고, 세 번째 캠핑 플러스 알파적으로 용품뿐만 아니라 의류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왕이면, 자, 캠핑을 갔는데 청바지 입고 있는 것보다 제법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외부적인 요소도 많이 본다 이겁니다. 자, 이런 3박자 모두 맞았다라고 해서 근거 있는 자료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현재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만일에 현재 더 갈 수 있다라는 확률이 가장 큰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일에 내가 사는 게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이런 구간대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말을 해주느냐? 시장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70%, 80% 이상의 단기적인 수급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더라도 조정을 얹고 갈 수도 있다.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죠. 이걸 알려면 우리는 시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고, 또는 메이저의 수급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했습니다.
문자를 아무리 보내봐야 이 영상과 본인들이 보는 시간의 괴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문자로 전화번호로 문자 1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는 분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날 제가 찍어드렸던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이 장중 20% 24% 넘어가면서 급등이 나왔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자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문자 보내서 나한테 100원을 보내달라 라고 하면 제가 100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주식시장에 사실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이 1년 기준으로 기사를 봤더니 3%가 되지 않는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르는 종목은 빨리 팔아버리고 안 팔아야 될 때는 팔아버리고 그리고 손실난 종목을 더 샀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주잘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운영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모두가 생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삼영현씨 대원강업 600만원 수익. 자, 오늘 20몇 프로까지 올랐을 때 1300만원 수익 난 영상은 쇼츠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웰킵스 하이텍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낸 거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올려주기만 하냐가 아닙니다. 자, 사자라는 거 했고 매수 단가는 이 영상에 녹여내는 게 상당 부분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한 1000명 이상 돼야 제가 라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찍어놓은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매수 단가 또는 타이밍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부 매도하자. 그리고 한 예로 최근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자동차 부품 주자 오늘 금량 차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단기 매매할 때 우량주 또는 이런 것만 하느냐? 아니죠. 시장이 돌 때 반도체면 반도체 또는 과거에 코로나면 코로나. 자, 이거 코드네이처 잡주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겁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요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고양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사자를 키워버리든가 아니면 고양이 새끼를 키워버리게 되면 고양이가 고양이 잡을겠어요? 친구 먹어버리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타겟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1번. 자, 한번 외쳐보시죠. 1번 뭐죠? 타겟.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도 이거 뭐 거래하는 종목이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거 잡주 아니에요? 잡주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어떠한 분위기로 움직이는 것도 때로는 해야 된다. 변압기 쪽 좋아지니까 효성중공업 해야 된다. 대형주 합니다. 예, 중소형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보유한 또는 접근을 하려고 한 감성 코퍼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요거는 밑으로 좀 체결을 시켜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있던 여유 자금 또는 이걸 한 번에 사지 않는 자금을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면 이 종목이 우상향을 그릴 때 50% 올랐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서 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계좌는 50%가 아니고 2배가량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껏 20년 동안 필드에 있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다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딱 하나 했습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속적으로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성공을 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해법도 없고. 자, 말씀드렸죠. 영상에 녹여내는 시간, 방향성은 제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또는 개인의 사연, 보유한 종목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에 제가 초청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판문을 하실 거예요. 여기 가봐야 내가 지금 헬릭 스미스 들고 있는데 1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실제로 구독자 이야기입니다. 자, 500만 원 됐어요. 자, 그러면 헬릭 스미스 주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빠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팔면 수익이 날 수 있겠냐? 나는 여기까지 기다려서 2배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 그게 불과 열흘 전에 했던 말이지만 더 빠지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다른 종목을 들어갔다가 손실을 내버리게 되면 내 계좌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의 90%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뭐 20대에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전부 문자 오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문자는 많이 보내주시는데 구독 꼭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자, 대부분이 한 가정의 주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회사에서는 과장, 차장님, 부장님, 임원급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아주 바쁘시겠죠. 시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실 거고 그걸 못하니 내가 이러는데 당신 나한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 라고 할 겁니다. 자, 해법이 없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심플하게 조금은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1천만 원 헬릭스 미수 들고 있다. 만일에 영속적이다? 자, 자신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신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500이 돼 있다. 어느 시점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게 500이 끝난다고 한다 한들 500으로 1천만 원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2배 가는 종목을 주세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종목은 찾는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추적하고 관찰하고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0%가 오르는 종목을 이런 조정을 크게 감안하지 않고 20%, 25% 올랐을 때 팔고 다시 5%. 자, 여기 비중 태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50% 오르는 종목도 어떤 이들은 70%와 8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10% 급락하는데 10% 급락에 있어서 보합에 팔더라도 10%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올라와서야 본인의 평단가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500으로요. 500으로 두 배를 한 번에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정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산. 예? 여기서 한라산을 가는데 굳이 한 번에 갈 필요 있어요? 조금 가서 자, 500으로 30% 수익 냈더니 650. 자, 쉬었다 갈까? 650으로 좋아. 다시 10% 수익 냈더니 60. 700. 자, 그죠? 700으로 30%. 자, 910. 거기서 한 20%만 멀까? 그럼 1000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쪼개고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는 크게 잡지 않는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굳이 한 번에 올라가서 주식시장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본인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이 주식시장이 돈이 되고 재밌고 투자의 한 영역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왕이면 리스크를 적게 지고 가면서 일확천금보다는요, 일확천금은 때로는 기회라는 게 생겨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손실계좌, 현재 손실계좌도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안해 드렸죠. 그러면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나는 시장을 볼 시간이 없다. 나는 애를 키워야 된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답에 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 종목을 여기에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예, 실시간. 그리고 만일에 여분의 현금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돌아가는 다른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만일에 참여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들을 말은 없습니다.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제 쇼츠 영상도 한번 보시고 실제로 시장에 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 분석은 제대로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 꼭 저한테 저만 힘들어요, 특수한 걸 꼭 제시해 주세요라는 분들의 문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급등주 두 종목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공유 금지라는 표현입니다. 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1번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성격상 제가 이 영상에 녹여내게 되면 상당 부분 주가에 큰 개입이 되고 시세에 참여가 될 수 있고 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영상에는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십시오. 위기는 기회다. 2차 시장 솔직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저도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쫙쫙 만들어놔 있습니다. 2년 주기, 3년 주기. 교육이 될 겁니다. 왜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자, 좋습니다.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 생기겠죠. 그래서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의 기간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교육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본인은 얻어가는 게 많아질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느냐?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뭐 라더견 씨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미국처럼 뭔가 클린화된 시장,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은 1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한 1000명 이상만 된다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얼굴 마주 보면서 때로는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누군지 보게 되면 아실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다 중요한 건 클린화된 주식시장을 만들고 싶은 1인의 힘을 얹어주십시오. 이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공유하고 어차피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예. 이유는 저라고 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편치는 않습니다. 어제처럼 급락에 나온 시장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이왕이면 먼 길을 갈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덜 외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로움을 떠나서 방향성 자체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자로 문자 전화번호 1번 남겨주시고 사연을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저도 진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영상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좋습니다. 찍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영상에 녹여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문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답글보다는 진심 어린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 더 멉니다. 저 주식시장 지금까지 실수했던 건 잊어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갖되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에코프로가 조급한 사람이 지금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인생, 어려운 시장이지만 손잡고 한번 나가 보시죠. 자, 영상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